1943년 3월 몇 개월간의 치열한 전투 끝에 과달카나를 포기한 일본군은 비스마르크의 해전에서 상상조차 못했던 대패를 경험하게 됩니다. 일본군이 큰 기대를 걸었던 수송선단이 전멸하면서 뉴기니 전선의 일본 육군은 바람 앞에 등불 신세로 전락해버린 것입니다. 비스마르크의 해전에서 큰 전과를 올린 제5공군의 케니 소장은 여세를 몰아 뉴기니 북쪽의 일본군 비행장에 대한 공격을 강화하고 있었습니다. 남태평양 전선에서 일본군의 위기감은 최고조에 다다른 상태였죠. 다급해진 일본 육군은 라바울에서 해군 항공대와 합동작전 중이었던 육군 항공대의 작전기 200여 대 모두를 뉴기니 전선의 항공기지로 급히 이동시킨다는 결정을 내립니다. 육군 항공대가 뉴기니로 떠나버리면서 라바울에는 일본 해군 항공대만이 남게 되었으며 라바울의 일본 해군 항공 전력은 크게 약화됩니다. 한편 몇 개월 동안 계속되는 패배로 약이 바짝 올라 있었던 일본 해군의 야마모토 제독은 이대로 시간이 흐른다면 기세등등한 미군에게 전쟁의 주도권을 완전히 넘겨주게 될 것이라는 강박관념에 사로잡히게 됩니다. 미국 유학 경험이 있었던 야마모토는 전쟁이 시작된 후에 1년 5개월이 지났으므로 미국의 산업시설들이 엄청난 군수물자를 쏟아낼 것이라는 점을 잘 알고 있었죠. 야마모토는 일본 해군에게 결단의 시간이 얼마 남지 않았다고 판단했으며 남아있는 항공 전력을 모두 긁어모아 과달카날과 뉴기니의 미군에게 결정적인 타격을 입히는 것만이 유일한 희망이라고 생각하게 됩니다. 빠른 결단력의 소유자였던 야마모토는 즉시 모든 항공 전력을 라바울로 집결시키라는 명령을 내립니다. 1943년 3월 중순 일본 해군은 가동 가능한 항공기들을 라바울로 집결시켰는데 86대의 제로전투기가 포함된 총 190여 대의 항공 전력이 라바울에 모여들게 됩니다. 하지만 야마모토는 이 정도의 항공 전력으로는 강력해진 미군을 압도하지 못할 것으로 판단하게 됩니다. 결국 야마모토는 산타크루즈 해전에서 큰 피해를 입고 재건 작업에 한창이었던 항공모함 기동부대 함재기들도 총동원해서 대반격 작전에 참가시킨다는 결정을 내립니다. 한편 일본 해군의 항공모함 기동부대를 재건하기 위해서 전력을 다하고 있었던 오자와 제독은 양성하는 데 오랜 시간이 걸리는 함재기 조종사들을 육상기지로 전개해서 반격작전에 투입한다는 야마모토의 결정에 반대하고 있었죠. 하지만 초조해진 야마모토는 함재기 조종사들이 소중한 자원이라는 것에는 동감했지만 일본 해군에게 반격을 위해 남아있는 시간이 얼마 없으므로 모두 반격작전에 동원한다는 주장을 굽히지 않게 됩니다. 결국 오자와 제독은 반대 의견을 접었으며 4척의 항공모함에 소속된 160여 대의 함재기들을 라바울로 파견하게 됩니다. 이렇게 해서 3월 말까지는 라바울의 항공기지에 350여 대의 항공전력이 집결했으며 이 항공기들은 부경빌의 주요 항공기지로 날아가서 대반격 작전을 준비하게 됩니다. 하지만 이들의 움직임은 일본군의 암호통신을 90% 이상 분석하고 있었던 미군 정보부에게 노출된 상태였죠. 이 무렵 미군 지휘관들은 그동안 벌어졌던 치열한 전투에서 일본군의 항공 전력이 크게 약화되었을 것이기 때문에 당분간은 일본군에게 대규모 항공작전을 수행할 수 있는 능력이 없을 것으로 판단하고 있었죠. 하지만 정보부로부터 일본 해군의 움직임이 심상치 않다는 경고가 계속 들어왔으며 4월 1일에는 부경빌 남부지역을 정찰하던 미군 정찰기가 촬영해온 사진으로 인해서 핸더슨 비행장에는 비상이 걸립니다. 정찰기가 촬영한 사진 속에는
예상보다 훨씬 많은 일본 항공기들이 전개하고 있었던 것입니다. 일단 작전을 구상하면 거침없이 몰아붙이는 성향을 가지고 있었던 야마모토는 즉시 공격 명령을 하달했으며 일본군의 대반격 작전은 미군의 예상보다 훨씬 빨리 시작됩니다. (4월 1일) 오후 부갱빌 남부의 비행장에서 출발한 60여 대의 제로전투기들이 선제 공격을 걸어옵니다. 이 제로전투기 부대에게 주어진 임무는 미군의 전투기들을 최대한 많이 격추시켜서 며칠 뒤로 예정된 아군 폭격기들의 공습 작전을 수월하게 만들라는 것이었죠. 하지만 경계태세에 돌입해 있었던 미군 전투기들도 일제히 출격해서 가달카날 북쪽의 러셀 제도 상공에서 양측의 전투기들이 충돌하게 됩니다. 이 해역에서 마주친 양측의 전투기들은 도합 100대가 넘었으며 하늘에는 급선회와 급강하를 감행하는 양측의 전투기들이 뒤엉켜 공중 충돌이 우려될 정도였죠. 이날의 치열한 공중전은 무려 3시간 정도나 지속된 후에 끝나게 됩니다. 그런데 제로 전투기들의 수적 우세에도 불구하고 이날의 교전에서 미군 전투기들이 우세한 전과를 올립니다. 미군기들은 최소 20대의 제로를 격추하는 큰 전과를 올렸으며 손실은 6대에 불과했던 것입니다. 라이트닝과 콜세어가 공중전에 가세하면서 높은 고도를 책임지고 있었기 때문에 중간 고도를 맡고 있었던 주력 요격기 와일드캣의 효율도 따라서 높아지게 된 것입니다. 이날부터 며칠 동안은 양측의 항공기들과 해군 함정들 사이에 소규모 교전이 계속 벌어지고 있었는데 미군 정찰기들이 부갱빌 남부에서 촬영한 사진을 분석한 결과 일본 항공기들의 숫자가 점점 더 늘어나고 있다는 것이 분명해집니다. 이 사진이 의미하는 것은 일본군의 대규모 공세가 임박했다는 것이었죠. (1943년 4월 7일) 야마모토의 공격 명령과 함께 180여 대의 일본기들이 일제히 날아올라 과달카날을 향해서 날아갑니다. 이른바 2호 작전으로 명명된 대반격 작전의 첫 번째 단계가 시작된 것입니다. 이날의 작전은 과달카날 항공전이 시작된 후에 일본군이 감행한 가장 큰 규모의 공습 작전이었죠. 진주만 기습의 재현을 꿈꾸던 야마모토 제독은 아군의 항공기들이 강력한 일격으로 미군의 항공 전력에 큰 타격을 입히기를 기대하고 있었습니다. 하지만 야마모토의 바람과는 달리 이미 경계태세에 들어가 있었던 미군은 일본기들의 접근 경보가 울리자마자 핸더슨 비행장에서 출격 가능한 전투기들을 모두 하늘로 날려보냅니다. 76대 미군 전투기들이 과달카날 북쪽 상공에서 이들을 기다리고 있었던 것입니다. 유격기들의 주력은 36대의 미 해병대 와일드캣 전투기들이었으며 9대의 F-4U 콜세어가 높은 고도로 올라가 공격 위치를 잡습니다. 육군 항공대도 12대의 라이트닝을 날려보내서 높은 고도를 책임지게 했으며 6대의 P-45호크 전투기가 중간 고도를 담당하고 13대의 에어라 코브라 전투기가 저공을 맞는 효율적인 협동 전술을 구사합니다. 이 무렵 과달카날의 미군은 해병대와 육군 항공대가 보유하고 있었던 다양한 전투기들의 특성에 맞는 협동 전술을 확립해 놓은 상태였죠.
하지만 과달카날로 몰려온 제로 전투기들의 숫자가 100대 이상이었기 때문에 미군 전투기들은 대부분 제로와의 공중전에 빠져들었으며 99식 함상 폭격기들을 견제하지 못하게 됩니다. 미군기들의 요격을 피할 수 있었던 99식 함상 폭격기들이 과달카날 상공을 헤집고 다니면서 미군의 함선들과 주요 시설에 급강하 폭격을 감행합니다. 미군의 대공포 사수들이 폭격을 저지하기 위해서 쉴 새 없이 대공포탄을 쏘아 올렸지만 99식 함상 폭격기들은 산막을 뚫고 돌진해 들어와 구축함 한 척과 지원함 두 척을 격침시키는 전과를 올립니다. 그런데 공중전에서는 미군이 우세한 전과를 올립니다. 미군 조종사들은 수적으로 크게 열세인 상황이었지만 이번에도 20대 정도의 일본기를 격추시키는 큰 전과를 올렸던 것입니다. 이날의 공중전에서 격추된 미군기는 7대에 불과했으며 대부분의 조종사들은 무사히 구출됩니다. 이날의 치열한 전투에서 와일드캣을 조종했던 미 해병대 제임스 스웨트 대위가 단연 돋보이는 전과를 올리게 됩니다. 공중전이 시작되자마자 99식 함상 폭격기들을 물고 들어졌던 스웨트 대위는 전투 중에 손상된 와일드캣을 조종해서 끝까지 싸웠으며 마지막 탄환까지 모두 소모하는 치열한 전투를 치른 끝에 해상에 불시착한 것입니다. 아군에 의해 무사히 구출된 스웨트 대위는 자신이 몇 대를 격추시켰는지도 모르고 있었는데 동료들의 증언으로 99식 함상 폭격기 7대를 격추한 것이 확인되면서 미 해병대 역사상 하루 만의 전투에서 가장 많은 적기를 격추한 조종사로 기록됩니다. 한편 라바울로 돌아온 일본 조종사들은 10척의 수송선을 포함한 15척의 미 함선들을 격침했으며 40여 대의 미군기를 격추시켰다며 전과 보고를 하게 됩니다. 물론 이것은 터무니없이 과장된 것이었지만 전과 보고를 받은 야마모토 제독은 크게 기뻐했으며 즉시 2호 작전의 다음 단계를 명령합니다. 다음 날부터 과달카날의 핸더슨 비행장에서는 미군 조종사들이 초긴장 상태로 일본기들의 추가 공습에 대비하고 있었죠. 하지만 과달카날의 미군 조종사들은 더 이상의 일본기들을 만나지 못하게 됩니다. 야마모토의 두 번째 공격 목표는 과달카날이 아니라 뉴기니 지역의 연합군 항공기지들과 항구였던 것입니다. 4월 11일부터 14일까지 라바울에서 출동한 일본 해군 항공기들은 뉴기니에 집결해 있었던 연합군 함선들과 포트 모레스비의 라로키 비행장을 목표로 대규모 공습작전을 감행합니다. 이 기간 동안 평균적으로 100대 이상의 일본기들이 출격했으며 4월 12일에는 포트 모레스비 상공에 무려 180여 대의 일본기가 나타났는데 이것은 전쟁이 시작된 후에 최대 규모의 공습이었습니다. 하지만 제5공군의 전투기들도 즉시 요격에 나섰으며 일본기들의 폭격 작전을 교란하는 데 성공합니다. 수적으로 우세했던 제로 전투기들이 사방에서 덤벼들었지만 미군 전투기들은 일본 폭격기들의 대형을 무너뜨리는 데 성공합니다. 제5공군의 주력 전투기 T-38 라이트닝의 빠른 속도는 호위 임무를 맡은 제로 전투기들을 속수무책으로 만들어버렸죠. 미군 전투기들의 집요한 요격으로 일본 폭격기들은 번번이 목표 타격에 실패했으며 대충 투하된 폭탄들은 거의 대부분 목표를 빗나가 버립니다. 하지만 임무를 마치고 돌아온 대부분의 일본 조종사들은 이번에도 전과를 부풀려 보고합니다. 그들은 4일간의 뉴기니 공습작전에서 100대 이상의 미군기를 격추했으며 무려 30척이나 되는 연합군 함선들을 격침시켰다는 놀라운 전과를 보고한 것입니다. 물론
이것은 터무니없이 과장된 전과였죠. 사실 연합군 항공기들의 손실은 공중과 지상에서 손실된 항공기를 모두 합쳐도 불과 25대 정도였으며 함선 손실도 6대에 불과했던 것입니다. 하지만 냉정함을 잃고 있었던 야마모토는 보고서를 읽은 후에 크게 만족하는 표정을 지었으며 미군의 진격을 한 달 이상 지연시킬 수 있는 큰 손실을 입혔으므로 작전이 크게 성공한 것으로 판단합니다. 1943년 4월 16일 야마모토는 2호 작전의 종료를 결정했으며 오자와 제독의 함재기 부대를 항공모함으로 돌려보내라는 명령을 내립니다. 2호 작전 기간 동안 일본 해군은 40대가 넘는 항공기를 손실했는데 항공기 전력이 아슬아슬한 상태였던 일본 해군의 입장에서는 심각한 손실이었죠. 반면에 야마모토의 생각과 달리 무기 조달이 수월해진 상태였던 미군에게 있어서 이 기간 동안 손실한 항공기들과 함선의 숫자는 단지 일주일이면 복구가 가능한 경미한 것이었습니다. 결국 야마모토의 야심찬 2호 작전은 별다른 전과를 올리지 못한 채로 오히려 미군을 크게 자극했으며 미군의 경계심만 올려놓았던 것입니다. (2호) 작전을 통해서 일본 해군이 자랑하던 제로 전투기도 이제는 구식이 돼버린 것이 증명됩니다. 이 작전에 대거 동원된 제로 전투기들은 완벽한 수적 우세에도 불구하고 미군 전투기들을 전혀 압도하지 못했던 것입니다. 고속 전투기 P-38 라이트닝과 F-4U 콜세어의 일격이탈 전술의 속수무책이었으며 이러다 보니 과거에 만만한 상대로 여겼던 F-4F 와일드캣과 P-40 워호크에게도 제대로 대응하지 못했던 것입니다. 2호 작전은 야마모토의 마지막 도박이었으며 한때 화려했던 제로 전투기의 시대도 이제는 과거의 이야기가 돼버렸다는 점을 확인시켜주는 사건이었죠. 만약 야마모토 제독이 작전이 끝난 후에 냉정하게 전과 분석을 진행했었다면 성공이라고 믿었던 2호 작전이 사실은 실패였다는 것을 인지하고 이후의 방어 전략을 재조정했을 것입니다. 하지만 야마모토에게 더 이상의 시간은 허락되지 않습니다. 2호 작전이 한창 진행될 무렵 야마모토 휘하의 참모들은 북경빌의 최전선 비행장 시찰 계획을 은밀하게 추진하고 있었는데 이를 알게 된 야마모토는 본인도 시찰에 동행하겠다는 결정을 내립니다. 북경빌은 미군 전투기들의 최대 항속거리 안쪽이었기 때문에 참모들은 크게 놀라면서 총사령관이 직접 최전방을 시찰하는 것은 너무 위험하다며 반대했지만 야마모토의 의지를 꺾을 수는 없었죠. 결국 야마모토를 포함한 참모진들이 1943년 4월 18일 라바우를 떠나 북경빌 지역을 시찰하는 일정이 최종 결정됩니다. 야마모토와 참모진은 일식 육상 공격기 2대에 나누어 탑승해서 북경빌로 향할 것이며 호위 전투기로는 6대의 제로 전투기를 편성한다는 것이었죠. 이 내용은 암호 전문으로 북경빌의 일본군 기지에 전송됩니다. 일본 해군의 최고 실력자 야마모토가 최전선을 시찰하는 것은 전례 없는 일이었기 때문에 북경빌의 일본군 지휘관들은 야마모토의 영접에 대비해서 초긴장 상태로 돌입합니다. 하지만 환영 행사를 준비하고 있던 쪽은 일본군만이 아니었죠. 과연 야마모토는 어떤 운명과 마주치게 될까요? 제로를 잡아라 시리즈는 다음 회로 이어집니다. 여기는 밀리터리 항공의 잡학 채널 불타는 하늘입니다.